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유가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좀 선전을 했죠. 유가가 저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80달러까지 단숨에 올라가긴 했지만 인플레이션 우려를 조금 상쇄시켜주는 뉴스가 나왔잖아요.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2020년 5월 이후,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 46.3까지 빠졌고, 그러니까 세 항목 보니까 신규 주문하고 이제 고용 데이터가 좀 빠졌다. 신규 주문 줄어든 걸로 봤을 때는 나쁘게 보면 경기 침체인데 긍정적으로 보면 어쨌든 향후에 인플레이션이 조금 잦아들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됐죠. 그래서 국제유가 올라갔다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은 생각했던 것보다는 크지는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투자들에게 조금 이제 안도감을 준 그런 측면이 있었고요. 또 지표 자체도 미국의 국채금리 내려갔잖아요. 국채금리 계속 내려가고 있고 특히 이제 달러 인덱스가 3월 초반 이후에는 일관되게 내려가는 듯한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달러 인덱스 봐서는 미국이 금리를 지금부터 새롭게 올리는 쪽으로 바뀐다든가 그러진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일단 한 번 정도 금리 또 올릴 것 같긴 한데 그 이후에 연속적으로 올리는 건 아니고 그게 사실상 이번 금리 사이클의 마지막이 될 거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평가가 나오다 보니까 국제유가 상승이 보니까 금리 정책이나 국채금리나 달러 인덱스의 별 다른 변화는 안 좋네. 그러니까 일단 좀 반등해도 되겠네.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장에서 해석이 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업종별 엇갈리고 그런 어떤 뉴스들이 나왔는데 뉴스들을 좀 살펴보면서 이런 종목은 올라갈 만 하겠네? 라고 이제 찾아본 거죠. 우선 하이닉스는 오늘 이제 지수 발목을 잡는 역할을 했는데 교환사채 발행을 했죠. 그러니까 교환사채라는 건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주식,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담보로 해가지고 돈을 빌려서 쓰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시점 됐을 때, 우리 회사 주가가 지금 10,000원인데 나중에 12,000원 될 거야. 그러니까 12,000원 정도 될 때 이제 바꿔. 주식으로 우리 갖고 있는 주식을 바꿔줄게. 그때 12,000원 안 되면 그럼 그때 우리가 돈으로 갚아줄게. 그러니까 이런 조건으로 이제 발행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자금 사정에 숨통은 트인 건 좋지만 실적이 되게 안 좋긴 안 좋구나. 이렇게 또 평가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반도체 주식들도 동반해서 하락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 근데 반도체는 부진했지만 게임주는 또 올라갔잖아요. 컴투스의 어떤 재료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최근에 잘 보면 게임주 뉴스들이 중국의 파노라든가 사우디에서 50조 원 투자했다든가 이런 뉴스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수급이 안 들어와서 문제였는데 2차 전지 주춤하고 반도체 쪽이 밀리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 게임주 가서 놀아볼까라고 해서 이게 좀 움직였고요. 근데 게임주가 광범위하게 올라간 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거보다는 이제 제약주가 강했죠. LG화학이 당뇨병 복합제 관련해서 이제 출시한다 이런 뉴스 나오면서 초반에 5% 올라갔잖아요. LG화학이 처음에 확 올라가니까 저게 2차 전지 때문에 올라갔나 해서 처음에 이제 2차 전지가 와 하고 따라갔다가 이게 당뇨병 이슈인가 보다라고 해서 이제 다음에는 제약 바이오주들이 힘을 내는 그런 이제 동기로 작용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미증시에서 사실은 오늘 제약 헬스케어 이쪽이 강했었어요. 다우지수 상승률 상위를 보면 제약과 헬스케어, 의약품, 유통 이런 쪽 종목군들이 강했거든요. 그래서 미증시 강한 종목이 그대로 이제 딸려서 갔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오늘 딱 그림으로 보면 2차 전지는 종목들별로 엇갈리는, 사실 LG화학은 2차 전지는 아닌데 이제 움직일 때 이제 딸려서 같이 가기도 하니까. 근데 어쨌든 2차 전지는 종목들별로 좀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고, 이제 제약 바이오주가 일제히 상승을 하고 반도체주는 또 무섭게 하락하고. 제가 이제 2차 전지 자금 나오면 갈 때는 세 개밖에 없다. 그러니까 게임, 다음에 이제 바이오 제약, 그 다음에 반도체 이거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한 바퀴 다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다 돌아서 돌고 돌아가지고 이제 이 중에 한두 개 아마 정착을 할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금단 증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가 대장주 같아서 자꾸 이제 대장주 쪽을 바라는 보고 있는데 정작 다른 데서 자꾸 시세가 나오니까 이게 절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렇게 오락가락하고 계속 2차 전지는 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지금 투자들이 오락가락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아마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노출이 되고 그게 바닥론일지 아니면 더 빠져야 될지 판단이 서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새로운 주도주 또는 기존 주도주에 또 정착하는 매수세가 좀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좀 많이 팔았습니다. 오늘 한 3천억 정도 팔았고 코스닥도 팔았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오늘 금융투자와 이제 투신이 매수하긴 했는데 어쨌든 외국인 투자들이 선물을 되게 많이 사면서 선물보다 더 눈이 가는 건 전 선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한 3, 4천 계약 같이 차분하게 누적돼서 매도든 쌓여가는 게 자연스러운데 최근엔 툭하면 만 계약.
지금 3일 연속해서 9,000계약, 9,000계약, 8,000계약 이렇게 오락가락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변동성을 키우는, 유발하는 그런 형태의 어떤 대응을 좀 하고 있고요. 현물에서도 보면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는 사는데 하이닉스는 팔고, 특히 오늘 외국인들 순매도가 3,100억 정도 되는데 포스코홀딩스하고 하이닉스 두 종목 매도가 6천억이었어요. 이거 두 개 빼면 사실 오늘 외국인들 매도라고 보기도 애매하죠. 예, 근데 어쨌든 업종으로 보면 2차 전지 쪽하고 최근에 많이 올랐다 싶은 어떤 포스코홀딩스, DB하이텍까지 이런 것들을 좀 팔고, 그러니까 매수하는 거는 이제 2차 전지 일부 LG에너지 솔루션 정도 담는 게 있었고, 네이버, 카카오, 그다음에 제약바이오로 분류가 될 수 있는 셀트리온, SK 바이오사이언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담아내는 게 이제 특징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관 투자들 같은 경우는 금융 투자가 매수였기 때문에 시가총액 상단이 좀 고르게 포진되어 있는 편인데 2차 전지 쪽 매도가 많았어요. 또는 이제 뭐 최근 들어서 니켈이 아니죠. 아니, 하여튼 최근 들어서 2차 전지 소재 가지고 이슈로 올라갔던 종목군들까지 좀 이제 매도하는, 예,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2차 전지 팔고, 그리고 나서 게임과 제약 바이오 매수한 게 좀 티가 나죠. 상단에 제약 바이오 이런 쪽 종목군들이 되게 많이 포진해 있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에서 그쪽으로 좀 분산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동진세미캠을 제일 많이 팔았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을 역시 이제 매도하고 LNF 정도만 담아내는 모습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게임주 역시 네오이즈라든가 뭐 이런 컴투스라든가 넥슨 게임즈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담아가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면에 최근에 좀 매수 열심히 했던 이제 반도체 IT 쪽에 대해서는 오늘은 또 매도 쪽에 좀 들어가 있는 게 좀 특징이었죠. 자, 이슈를 정리해 보면 감산 영향이 이걸로 단발에 끝난다? 이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국제유가의 어떤 흐름. 근데 이게 별거 아니다라는 주장도 일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럽은 천연가스 가격이 더 중요하고 미국은 자체 매장량이 있기 때문에 작정을 하면 좀 시간은 걸리지만 이제 국제유가 잡을 수 있는 능력들이 좀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추가 감산, 지금까지는 감산하겠지만 추가 감산은 쉽지 않다. 이런 주장들도 일부는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영향으로 업종 구도에 변화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빅테크보다 에너지주 쪽으로 강세를 보였는데 이거는 사실 우리 증시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죠. 예, 뭐 가치가든가 이제 빅테크를 비롯해서 뭐 반도체 이쪽이 가는 게 우리 증시에는 조금 더 우호적인 환경이 되기 때문에 요 구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 앞두고 삼성전자 주가는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외국인 지분율도 작년도 4월 이후에 최고치로 넘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문제는 삼성전자만 수급이 좋고 또 DB하이텍만 급등을 하고 나머지 반도체는 지난주 중반 이후부터는 다 깨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 수급을 끌어올 수 있을 정도의 어떤 흐름이 될 거냐. 그러니까 워낙 또 단기적으로 급등했다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또 저가 매수 이런 것도 붙을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조차 안 보인다라고 하면 이제 조금 시간이 걸린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 구도 볼 필요가 있고, 오늘 뭐 제약, 게임, 뭐 구리 관련주, 조선 뭐 이런 것들이 선별적으로 움직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유가 관련해서 좀 재밌는 해석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면, 오펙 플러스에서 갑자기 유가를 기습적으로 감산한 건 그 공매도 세력들을 좀 노린 거다. 그러니까 풋 세력들을 좀 노린 것 같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 사태 때문에 투기 세력들이 그 원유에 대한 하방 포지션을 엄청 구축을 했대요. 그러니까 약세 베팅은 4년 만에 최대였고 강세 베팅은 10년 만에 최소로 줄어들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산유국 입장에서는 쟤들 투기 세력 때문에 빠지는 거 아니야? 국제유가 못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답니다. 근데 그 계기가 됐던 게 며칠 전에 이라크가 이제 크루드 원유 수출 중단하는 그런 어떤 이슈가 나왔고 그때 국제유가가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걸로 좀 기대를 했었나 봐요. 근데 보시다시피 그날 하루 딱 5% 올라간 다음에 더 이상 안 올라갔거든요. 70달러 초반에서. 이러다 보니까 산유국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원유 공급이 충분하구나 지금. 공급이 충분하니까 유가가 안 올라가지. 그리고 투기 세력들이 워낙 하방 포지션을 세게 놔가지고 국제유가가 못 올라가는구나 라고 해서 자기네들이 거의 작전 펼치듯이, 그리고 정확하게 세 지역이 다 타격을 받게, 그러니까 우리 아시아 증시 열릴 때를 딱 맞춰서 아시아 증시 타격받고 그다음 유럽 증시 타격받고 미국 차례 타격을 받도록 시간 맞춰가지고 그렇게 한 것 같다. 그래서 투기 세력에 대한 어떤 응징용이다. 이런 어떤 주장도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오늘 뭐 한화증권에서 이제 나온 표입니다만은 이게 이제 제 생산 원가죠. 쉽게 얘기해서 재정 단가라고 표현을 합니다만은 거기에 이제 아슬아슬하다. 이게 70달러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원유 캐낼수록 적자로 바뀌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좀 센 카드를 꺼낸 것 같다.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북반구가 이제 여름으로 가면서 이제 난방유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을 때라서 지금 연속적으로 이렇게 뭐 100달러 간다 또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아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하고 우리하고 상황이 다르잖아요. 미국은 이제 원유를 생산하지만 우리나라는 그게 없기 때문에 환율을 되게 세게 자극하면 또 골치 아파질 수 있어서 이제 요 부분은 뭐 향후에도 계속 주목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뭐 추가적인 내용은 제가 계속 유튜브 또 텔레그램, 그다음에 이제 고릴라 리서치에서 계속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많이 방문해 주시고요. 네이버에서 고릴라 리서치 이렇게 검색해 주시면 되니까 많이들 와서 좋은 글도 남겨주시고 같이 자료도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예, 그리고 특히 좋아요 꼭 좀, 그래야 이제 알고리즘 노출이 된답니다.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